네, 안녕하세요. 리뷰 테스트 12회 1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 이제 간단한 이제 복습용 문제에 해당이 되고, 한쪽은 진공이고 한쪽은 이제 A였는데, 단열된 막을 제거를 시켜서 평형에 도달이 됐다. 그러니까 요 이제 교재 이름으로 치자면, 비가역 단열 팽창, 즉 자유 팽창에 대한 질문이 되겠죠. 자, A의 물류량이 2분의 1배로 감소하는 것만을 보기위해서 골라라. 자, 그러면 기억번에서 이제 압력을 물어봤는데 PV는 nRT로부터 당연히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자유팽창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어서, 즉 온도 변화가 이게 이제 요것도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좋겠다. 온도 변화가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아서 없는 건데, 근데요, 온도가 이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변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변화의 자체가 등온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온도가 변해요. 근데 마지막 온도가 처음 온도랑 같아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온도의 변화량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부피가 2배가 됐으니까 따라서 압력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억은 일단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단원자 분자라면은 2분의 3 kT가 될 겁니다. 그죠? 근데 뭐 단연자 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안 변했기 때문에 평균 운동 에너지는 아예 변화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식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등온과 상태의 변화는 똑같기 때문에 식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요거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한다. 그래서 2분의 1배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죠. 자, 해서 요거는 딱 단순한 복습용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을 보시면은 열기관에 대한 문제인데 조금 자료를 일부러 조금 많이 설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딱 중심을 잡고 뭘로 갈까 뭘로 갈까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을 한번 묘사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ABC의 열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흡수하는 게 Q1, 방출하는 게 Q2, 열기관이 한 1 W, 열 효율. 자, 그런데 이제 각각 Q0, QA, W0, XY 이제 모르니까 이렇게 둔 거고요. 열 효율도 좀 모르는데 기억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열 효율이 같네. 요거를 반드시 써먹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억번부터 가면은 QA라는 거를 Q0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기억번 사실 이제 니은도 이게 해결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A 쪽에도 QA가 있고요, B 쪽에도 QA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A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즉 열기관이 하는 일은 QH-QL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A 쪽의 거를 먼저 표현을 해보면은 일단 W0이다. 근데 Q1이 OQ0 마이너스 방출한 게 EQA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뭐 B는 한번 써봤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 B도 이제 OQ0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죠? Y가 나오죠, Y가. 근데 나 Y 구할 거 아니기 때문에
B를 써도 상관없는데 약간의 시간을 허비하는 게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물론 이제 C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도 X가 또 들어가죠. 그죠? 얘도 이걸 쓰라는 건 아닌 것 같대. 이런 걸 조금 눈치를 채면은 좋은데, 그래서 현재 X, Y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굳이?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언급을 했었던 뭐가 있냐면 열 효율이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열 효율 같은 경우가 흡수한 거 대비 얼마나 일을 많이 해. 근데 W가 또 QH-QL이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카르노 기간일 때는 온도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연료율이 같다라는 걸 표현을 할 건데, 나는 x, y를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을 쭉 확인해 보니까 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열효율을 B, 표현이 되어 있는 거. Q1과 Q2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 같은 경우에 이렇게 쓰려고요. 1-Q1에 해당하는 거 5Q0 분의 QA, 요거랑 C의 연료율이 같다. 근데 C는 이제 Q2는 또 안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8Q0하고 W에 해당하는 4.8 얘로 쓰면 되죠. 즉 흡수한 거 8Q0분의 4.8 W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표현한 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인데, 그죠? 요걸로 이제 해결이 되는가 쓱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현재 W0하고 Q0는 나와 있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이따 W0도 구하긴 할 건데, QA를 바꿀 수 있을까? W0 내지 Q0로. 그리고 이제 기억에서는 Q0를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 지워지면서 대입하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즉 보시면 이쪽을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요 연산이 조금 먼저 보여서 요거를 살짝 먼저 할게요. 지금 양변에다가 5 곱하기 8을 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양변에다가 5를 먼저 곱해버리게 되면은 여기가 조금 깔끔하게 떨어지거든요. 보이실까요? 그죠? 숫자를 일부러 이렇게 조금 요령을 부릴 수 있게끔 조금 고민하면서 계산하게끔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4.8 곱하기 5가 되면은 240이란다. 24가 되죠. 24. 그러면서 여기가 좀 단순화가 되죠. 그죠? 양변에 이제 5를 곱했다니까 숫자 이름 5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5-Q0분의 QA, 그러면 여기가 Q0분의 3W0 이렇게 되죠. 이해되실까요? 그 다음에 조금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이 꼴이 나오는 거죠. 그쵸? 같은 꼴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미지수 하나는 제거해서 관계를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이제는 Q0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게 각각 분모에 있으니까. 그죠? 따라서 5Q, 아이고, 5Q0 마이너스 QA가 3W0야. 그럼 A에 대한 것도 밑에다가 좀 써주면 W0였고요. 그죠? 여기가
5Q0 마이너스 2QA야. 이렇게 돼 있죠. 즉 Q0로 통일을 시키겠다. 그럼 미지수가 QA, W0 두 개인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 그래서 기억 니은이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 보이기 때문에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대입하는 거 대신에 5Q0, 5Q0가 지워지게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가 QA가 남게 되고, 그럼 얘가 얼마? QA는 2Q0다. 이렇게 나오죠. 아니죠. 2W0다. 그죠? 2W0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기억은 이제 Q0로 바꿔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QA가 2W0야? 그럼 뭐 여기나 여기나 한 번만 대입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보이실 겁니다. QA가 2W0니까 따라 W0라는 거는 Q0가 돼야 되네요. 요렇게. 그래서 기억 틀렸죠? 니은도 틀렸네요. 정답은 이제 디귿밖에 없는데, 디귿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기억은 디귿이 이제 기억 니은을 풀다 보면 제일 쉬운 질문이 될 거예요. 연료를 이제 미지수 없이 다 깔끔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럼 이제 A의 연료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흡수한 거 대비 한일? 요걸로 갈까요? 그러면 5Q0분을 숫자로 쓰겠습니다. W0가 Q0니까 1이죠. 자, 그리고 B나 C 같은 경우에는 B로 갈까요? B로 가게 되면 현재 얘가 얼마죠? QA가 앞에서 구한 것처럼 2Q0죠. 그죠? 그럼 W가 얼마가 되는 거죠? 더하기 빼기니까 3Q0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5분의 3이네. 이렇게 나와요. 그죠? 물론 이제 C로 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3분의 1이다. 디귿만 정답으로 골라주셔야 된다. 자, 3번 문제. 이게 좀 얘기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많이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쉽다라고 표시한 거는 쭉 조금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노가다로 계산을 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제 A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각각 OFF라고 했죠. 크기라고 했고 방향을 이제 표시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점전화 사이의 전기력 같은 경우가 4파이 유전율 분의 1 거리 제곱 분의 전하량의 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OF 같은 경우도 표현을 좀 할 수가 있고, 그거 한번 이제 표현을 해드리면은 이제 OF라는 건 이제 C에 아니다 A에 작용하는 거니까, A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일단은 지금 A가 B로부터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C로부터는 왼쪽으로 힘을 받으니까 그럼 이제 각각을 비교를 해야 되다 보니 요거를 오른쪽을 좀 플러스로 한번 줄까요? 자, 그러면 4파이 유전율분의 1은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자, 따라서 오른쪽 힘은 일단 B로부터 받는 힘이네요. 그죠? B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제 거리는 D제곱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전하량의 곱은 3Q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왼쪽 방향의 힘이 C가 되죠. 그럼 반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고요. 그럼 C까지의 거리는 3D의 제곱, 그죠? 9D 제곱, 그리고 전하량의 곱은 12Q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계산할 수 있는데 잠깐만 내가 얘를 OF라고 둘 거고요. 방향만 살짝 한번 볼까요? 방향만. 방향은 그냥 보이네. 왜냐면 여기는 숫자가 3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죠. 얘가 훨씬 크죠. 그죠? 그래서 플러스, 즉 요거 오른쪽 방향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준 게 이제 C거든요. C도 한번 볼까요? C도 오른쪽을 플러스로 줄게요. 그럼 C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건 누구냐면 A로부터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A까지 거리는 3D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B로부터 받는 힘 왼쪽이니까 그럼 B까지 거리는 2D의 제곱. 그죠? 그러니까 4D 제곱이 될 거고요. BC 전하량의 곱은 4Q 제곱이 되겠죠. 요게 이제 크기가 F가 된대요. 그러면 요것도 방향만 한번 살짝 볼까요? 방향만. 요거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3분의 4였잖아요. 그죠? 여기는 1이네요. 그러면 3분의 4가 1보단 크죠. 플러스로 나오네요. 얘도 오른쪽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내가 이 방법, 그러니까 역학에서 언급했던 그 방법이 생각이 안 났으면은 B에 대해서도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돼요. 똑같이. 즉 사실은 제가 과하게 친절하게 두 개를 다 드린 거예요. 요거 하나만 줘도 얘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몇 D 제곱분의 몇 Q 제곱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즉 D 제곱분의 Q 제곱이 몇 F다라는 게 나와서 여기에 대입하면은 F가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좀 과하게 친절했던 이유는 왜냐면 원래는 작용과 반작용은 각각 별개의 힘이기 때문에 원래는 합을 구하면 안 되죠. 하지만 일종의 요령으로 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작용 반작용의 합을 구하게 되면 그건 0이 돼야 되겠죠. 각각 1대1로 다 작용 반작용이 성립이 될 거고 걔네들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전체 합을 구하면 0이 돼야 되죠. 그죠? 즉 사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복귀용이에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가 오른쪽으로 OF고요. C 같은 경우가 오른쪽으로 F예요. 전체 합은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론. 따라서 B는 왼쪽 방향으로 6F가 돼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을 최단 시간에 고를 수 있는 걸 한번 좀 오래됐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하려고 이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 문제. 요것도 조금은 이제 푸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좀 있었어야 될 거예요. 자, 어쨌든 P에서 전기장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으로 나옵니다 라는 거를 써먹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기장이라는 거는 뜻이 플러스 1 콜롱이 갖는 전기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플러스 Y 방향이 나오려면요, A가 주는 힘은, 즉 P점에 플러스 1이 있다라 가정했을 때 이런 방향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위쪽으로 합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B가 주는 힘은 역시 이런 방향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성이 돼야지 플러스 Y 방향의 전기장이 돼요. 따라서 A하고 B는 둘 다 양전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또 세타에 대한 탄덴스 값이 4분의 3이라는 중요 조건을 줬기 때문에 A하고 B의 이제 전하량 크기의 B, 여기 몇 대 몇인지도 살짝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대신에 P에서의 전기장 세기를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E라는 건 뭐냐면 B 위치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가 2다라고 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 지점, B가 있는 위치에서 A에 의한 전기장 당연히 이제 오른쪽일 거고,
얘가 2야. 그러면 이제 식적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전기장이라는 게 4파이 유전율분의 1 거리제곱분의 전하량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쓰자면 A, B 거리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줬어요. 제가 탄젠트 세타가 3, 4 요 B가 떨어져? 그럼 3대 4대 5란 얘기죠. 특수비를 이제 조금씩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특수비니까 3대 4대 5입니다. 길이의 비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요걸 수치적으로 갖다가 쓰죠. 뭐. 즉 5제곱분의 A의 전하량. 첨자 쓰기 싫은데 어쩔 수 없다. 그냥 써야겠다. A의 전하량.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내가 질문을 B점에서의 전기장 세기가 2이고 그럼 이걸 이용을 해서 P점에서의 전기장이 얼마냐가 아니라 A의 전하량의 크기가 Q일 때 B의 전하량의 크기는 몇 Q야? 이렇게 질문을 했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어떻게 해야지가 잘 보였을 건데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합성돼야 돼만 찾게 되면은 그죠? 이것도 3대 4대 5니까 그쵸? 그럼 이제 요 길이 4, 3이라는 거 이용을 해가지고 전기장을 표현을 한 다음에 그러면 3대 4 그러니까 B하고 A의 전기장의 크기가 3대 4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전화량의 B를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을 조금 독특하게 했죠. 이상한 질문 했다고 또 화내지 마시고. 그러니까 얘는 이 3대 4대 5를 쓸 건데 B의 전하량을 A의 전하량으로 굳이 바꿔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쵸? 왜냐면 이 P점에서의 A에 의한 전기장과 합성된 전기장의 B가 4대 5라는 게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럼 P점에서의 A에 의한 전기장에다가 4분의 5를 곱해주면은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A에 의한 전기장 B 위치에서 이렇게 돼 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죠? 즉 B 위치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의 세기가 어차피 공통되는 거 빼고 한번 갈까요? 즉 거리만 달라질 거니까 25분의 1 어쩌구예요. 그죠? 그러면 이 A라는 거 P점에서 A에 의한 전기장이라는 거는 이젠 거리가 4가 된 거라 16분의 1 어쩌구예요. 이 어쩌구는 똑같고 둘 다 4파 유전율분의 1 그리고 A의 전하량 이렇게 될 거니까 그쵸? 그러면 나는 P점에서 A의 전기장 곱하기 4분의 5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얘를 2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되겠네. 그쵸? 이해되실까요? 즉 16분의 25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6분의 25 거기에 4분의 5를 곱해주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이해는 되셨는데 제가 미쳤네요. 왜냐면 이게 A가 아니지. A가 주는 전기장 이거죠. 그죠? 뭐 한 거야. 그죠? 뭐 변명을 하자면 말을 하면서 이게 신경 쓰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A가 주는 전기장은 이렇게 되고요. B가 주는 전기장은 이렇게 되고요. 방향이 따라서
3, 4, 5니까 여기를 제가 잘못 썼네요. 그쵸? 즉 비교해 보시면 3, 5니까 3분의 5를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약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약분이 되는 게 전혀 없죠. 48분의 약분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48분의 125 이렇게 되죠. 약분이 안 되는구나. 따라서 좀 숫자는 지저분하지만 5번이다. 이렇게. 그래도 이제 풀이하는 과정에 제가 약간이 아니고 심하게 버벅대긴 했으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고 안 풀고, 즉 풀리고 안 풀리고보다는 이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다 싶은 게 이제 강의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벡터에 대한 거 분해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사인, 코사인 이런 거 이제 엽사, 뭐 아래 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죠? 이거 당연히 세타가 어떤 특수각이 아닌 걸로 주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연습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번 이쪽으로 이제 많이 유도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절반 정도가 확 지나갔으니까 특수비가 나왔을 때는 가급적 특수비를 써먹자라는 쪽으로 자꾸 이제 유도를 제가 좀 할 겁니다. 그 내용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요거 문제 뭐 엄청 간단하죠? 이제 피트 그림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제가 조금 수정을 한 건데, 보시면은 A하고 B는 이제 도체 내부의 빈 공간이고요. 거기에 이제 뭐 중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플러스 Q가 이렇게 있고 B쪽 공간에는 마이너스 2Q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도체 이제 외부에 마이너스 Q 점전화가 이렇게 각각 고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짜 전기 손속을 질문하는 가우스 법칙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알짜 전기 손속이 따라서 유전율분의 내부에 들어있는 알짜 전하량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요게 이제 도체가 알짜 전하가 0이 아니면은 약간 빡세질 수 있는데 일단 0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S1 얘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플러스고요. 유전율분의 Q죠. 이렇게 내부의 알짜 전하 딱 이거니까.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정신 살짝 놓고 있으면은 이렇게 쓸 여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유전율분의 EQ 이러시면은 속상합니다. 일단 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도체 내부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장이 0이 돼야 되니까 알짜 전기 성속도 0이 돼야 돼. 이거 0이에요. 0. 그죠? 확인. 그러면 여기 면에 정전기 유도 때문에 플러스 EQ가 유도가 되어 있겠죠. 왜 대문자로 썼을까요? 이로 인해서 바깥면, 도체 바깥면에는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 EQ가 유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도 지금 정전기 유도에 의해 가지고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유도가 되어 있겠죠. 요거에 의해서는 또 플러스 Q가 바깥면으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Q 합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도체 이제 바깥면에는 뭐 균등하게 분포는 안 하고 있겠지만 마이너스 Q가 분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얘는 뭐를 놓치면 안 되냐. 그러니까 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서 놓치는 게 아니라 안 나와 있으면 지금처럼 이제 이 도체 안쪽 면에 전하는 표시를 안 해주거든요. 보통 시험 문제에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순간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걸 좀 조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S2 내부의 알짜 전화량 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3 내부 같은 경우에는 도체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도체는 제가 문제에서 알짜 전화량이 0이야라고 놨거든요.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내부 면에 이제 분포되는 게 있고 외부 면에 분포되는 게 있는데 합하면 그냥 0이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표시되어 있는 점전화들의 합만 따지면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Q 있고요. B쪽에 마이너스 2Q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Q 이렇게 있죠. 요거를 유전율로 나눠주면 될 거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5가 나오고 숫자로는 2가 나올 거다. 그러면 요거 다 더해서 절대값 취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숫자 보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1이 나와야 된다. 해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